오늘도 반전이는 세상사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정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어쩌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5살 아들과 3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날도 많지만 감사하게도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남편도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정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68살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웃고 사위와 농담도 주고받으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사실 어머니는 평생을 눈물로 사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의 고함 소리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술 냄새,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풍경이었죠. 어머니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답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죠. 28살 때 중매를 통해 경북 김천의 총각과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당시 아버지 집안은 부유했었죠. 김천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제 할아버지는 천석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넓은 논밭과 과수원을 가진 지주였지만 반면 어머니 친정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문제였죠. 결혼 초부터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 주제에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죠. 아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멀쩡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했고 농사도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지요. 어머니가 밥을 늦게 차려서도 아니고 잘못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불러 세워 욕을 했습니다. 심한 날은 주먹이 날아갔고 발길질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맞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 위로는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와 저는 방구석에 숨어 숨죽여 떨곤 했습니다. 언제 아버지의 화가 우리에게 향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우리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공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특히 저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저는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린 제가 아버지 다리를 붙잡으면 아버지는 저를 밀쳐냈지만 그렇다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넌 끼어들지 마라. 반면 오빠는 달랐지요.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던지 아니면 방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죠. 왜 엄마를 돕지 않을까? 왜 모른 척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난히 오빠를 예뻐했죠. 내 아들, 우리 집안을 이어갈 놈. 내 재산은 전부 내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저는 사랑받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딸이라는 이유도 있었고 어머니 편을 든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불쌍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형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참고 살아야지.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거야. 엄마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 그 말이 어린 제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지요.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 놀랍게도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격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몸은 늙어갔지만 성격은 그대로였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맞고 여전히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여전히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참고 살아. 아버지 성격 원래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체념, 그리고 깊은 외로움. 저는 결혼한 후에도 늘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애야,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요?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무슨 말이에요? 며칠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한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물건 둔 곳도 자꾸 잊어버린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 병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리는 건 조금 줄었어. 그런데 욕하는 건 똑같다.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지요. 그렇게 늙고 병이 들어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가 봐요.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오빠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숨겨져 있던 욕심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후부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행동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 동정심이 먼저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인간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며칠 후 저는 김천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제가 들어서자마자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저를 보자 한참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누구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영희, 물론 저의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10분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누구냐?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 그런데 그때부터 오빠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친정집에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직 걸어 다니시잖아. 밥도 드시고.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치매예요.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집에서 감당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내 남편이다. 내가 돌볼 수 있다. 그 말에 오빠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날 이후 오빠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계속 꺼내며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빠는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치매 진단이 나왔는데 경증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오빠는 그 결과를 이용해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돌본다. 내 남편이다. 하지만 이미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 요양원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엄청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직원을 밀치고 문을 발로 차고 집에 보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봐온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입수하셨던 분이 새벽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가? 왜 나를 두고 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폭행당한 사람, 40년 동안 모욕당한 사람. 그런데도 남편이 죽자 저렇게 통곡하고 있네요.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 산 정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남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빠는 달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전화 받고 서류를 정리하더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빠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하셨잖아. 재산은 전부 내 거라고.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언장 있냐? 없어. 녹음. 없어. 그럼 증거는? 오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 말을 수없이 했지요. 내 재산은 아들 거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법적 효력은 없었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법대로 하자. 오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도 재산 욕심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욕심. 엄마가 평생 맞아가면서 지킨 재산이야. 왜 전부 오빠 거시워야 하는데? 오빠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결국 상속 소송이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나는 욕심 없다. 내 묵도 내가 가져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늙었다.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넌 가정이 있잖아.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줬다.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울던 기억, 어머니를 감싸던 기억, 그 모든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2년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본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그가 꿈꾸던 결과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률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의 약 3분의 2는 제 몫이 되었고 오빠는 약 3분의 1만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오빠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사기야. 엄마가 속은 거야. 법정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상고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오빠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재산, 그 재산 대부분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진짜 대가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오빠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함이었고 그 다음은 욕설이었죠. 그리고 결국 손찌검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새언니였지요. 새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성격이 온순했고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해 보였고 조카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쯤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오빠는 사업이 잘 안 되면 화를 냈고 술을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새언니를 밀치기 시작하더니 다음엔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죠. 새언니는 참았답니다. 아이 때문이었겠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오빠는 깨닫지 못하더군요. 자신이 가장 싫어해야 할 아버지를, 자신이 가장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속 소송이 끝난 지 몇 달 후 새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끝내려고 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새언니, 결정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아이에게도 안 좋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며칠 후 새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동안의 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오빠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설마 이혼하겠어? 겁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새언니는 진심이었죠. 한번 결심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가정폭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을 내렸지요. 더불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빠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죠. 위자료, 변호사 비용, 각종 채무, 그리고 사업 실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하나둘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팔렸고 창고가 팔렸으며 땅이 팔렸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집마저 정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천의 작은 원룸 앞이었는데 방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낡은 냉장고 하나, 그것이 오빠의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고 씁쓸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죠. 5살 아들은 할머니 품에 안겨 깔깔 웃고 있었고 3살 딸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웃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웃음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씀하셨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그때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내일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뭘. 하지만 남편은 웃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눈가가 붉어졌죠. 사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항상 장모님부터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시죠. 나는 아들 복은 없지만 사위 복은 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왜 평생 분노 속에 살았을까? 그리고 오빠는 왜 같은 길을 걸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 뿐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사랑이 아니며 두려움은 존경이 아닙니다. 재산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며 재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손주들과 웃고 계십니다. 남편은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으며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평생 흘린 눈물에 대한 하늘의 마지막 위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